산모게스폼 소액주주연대의 첫 출사표. 산모게스폼 주주님들과 산모게스폼에 보내는 주주 서한입니다. 소액주주연대는 공익법인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제갈공명의 출사표를 인용했습니다. 이 내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의 산모게스폼과 S폼의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산모게스폼 소액주주연대 주주서한 서문과 그리고 직인입니다. 고 김용현 선대 회장님께서 일찍 돌아가신 후 산모게스폼과 S폼으로 나뉘어 실질가치 2조 원 기업으로 성장하였으나 회사의 또 다른 주인인 소액주주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최고의 거렁뱅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산모게스폼 소액주주연대는 근본 출사를 통해 주가의 저평가 해소를 중점으로 하고 S폼 향 일감 몰아주기와 불필요했던 유상증자를 통한 소액주주의 직간접 피해를 확실히 밝히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에는 상생을 위한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제안하고 소액주주님들께는 바로 지금이 결집이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합니다. 주주연대는 사직생 생직사의 각오로 최선봉에 서 있을 것입니다. 산모게스폼은 코스닥 상장 기업이고 S폼은 산모게스폼의 대주주이고 오너인 김준현 회장 일가가 99% 지분을 가진 비상장 법인입니다. 김준현 회장의 기막힌 주식 매도대, 소액주주의 배당금, 그리고 주가입니다. 확연한 차이를 볼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김준현 회장은 2009년 40만 주를 매도하고 2014년에는 60만 주를 매도합니다. 2016년에는 갑작스런 유상증자를 단행하면서 김준현 회장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유상증자 참여 권리인 신주 인수권을 매도합니다. 세 번에 걸친 산모게스폼 주식 매도로 합계 240억 원이 개인 통장으로 입금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아이러니하게 김준현 회장의 개인 주식 매도에도 불구하고 S폼 설립에 투여된 10억만으로 대주주의 지분은 대폭 증가하게 됩니다. 2009년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이 36.2%에서 2023년도에 66.8%로 대주주 지분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기가 막힌 전략이었습니다. 반면에 15년간 소액주주 배당금 총액은 51억입니다. 1년 배당금이 아니라 15년 동안 합한 금액입니다. 단기 순이익의 합은 산모게스폼이 3,287억, S폼이 3,301억이었습니다. 9,000명 소액주주로 나누면 1인당 15년 동안 배당금의 합계 금액이 57만원 정도가 입금된 것으로 보입니다. 57만원 대 240억. 차마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주식가격은 63.5% 손실입니다. 다음 페이지 4페이지는 오래된 소액주주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입니다. 2016년도 의도적인 주식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유상증자를 했다고 생각됩니다. 유상증자 대금 납입을 위해 대출받고 지금까지도 이자 내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주식가격은 급락했습니다. 그런데 산모게스폼과 S폼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개년 동안 벌어들인 당기순이익은 2,549억입니다. 이와 같이 충분한 현금 창출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유상증자를 발표합니다. 유상증자 과정에서 김준현 회장과 모친 이영자님은 그 두 사람에게 배정된 122만 주, 금액으로 따지면 156억인데 신주인수권을 바로 36억 원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유상증자 대금 156억 원은 넣지 않았습니다. 그 반면에 소액주주는 그 당시 유상증자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대략 6,700명이 약 307억 원의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합니다. 회사의 사업자금으로 참여한 것이죠. 충북 진천 광해원의 13만 평 S폼 단지를 회사에 사준 것입니다. 주식가격은 55.2%의 손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치투자의 메카 신영자산운용은 11.36%까지 지분을 보유했었으나 큰 손실을 보고 산모게스폼 투자를 접게 됩니다. 5페이지 대주주 일가 뒷바라지 15년 내용입니다. 갑작스럽게 2007년 4월 10억으로 S폼 주식회사를 설립합니다. 지분구조는 김준현 회장 일가 99%입니다. 2021년에 사업부문을 넘기기 전까지 15년 동안 누적 매출은 1조 4,300억이었고요. 순이익이 3,301억, 산모게스폼 향 매출액 4,399억, 2023년 예상 순자산은 4,000억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본금 10억짜리가
4천억짜리 회사가 됩니다. 만약 S폼을 만들지 않았다면 삼목에스폼의 2023년 모습은 누적 매출 4조 697억, 누적 순이익 7,588억, 자본 총계가 9,600억에 육박했을 것입니다. 실질 순자산은 2조 원에 육박한다고 판단됩니다. 6페이지는 15년간 삼목에스폼과 에스폼의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그리고 삼목에스폼 대주주 일가 99% 지분인 에스폼에 밀어준 내역이 담긴 페이지입니다. 일감 몰아주기 사업이란 게 얼마나 땅짓고 헤엄치기인지 알 수 있습니다. 2021년 보다 못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그만하고 사업 합병을 종용한 내용입니다. 2018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서류가 있습니다. 2020년 12월 29일 갑작스럽게 유형자산 양도를 결정합니다. 삼목에스폼 보유 알미늄 일부를 헐값인 449억에 넘기려 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마도 일감 몰아주기 그만해라 할 무렵인 2021년 4월에 에스폼의 사업 일체와 유형자산, 해외법인 일체를 삼목에스폼에 넘기는 사업 부분 합병을 종용합니다. 15년간의 에스폼의 불공정 사업이 막을 내리는 상황이었지요. 2007년 설립 이후 처음으로 38억 영업적자를 보이는 시점이 바로 이때입니다. 에스폼은 정말 직원이 있었을까요? 2008년 396억 매출에 당기순이익 65억을 달성합니다. 2009년도에는 매출액 456억에 당기순이익 209억을 달성합니다. 삼목에스폼에서 떼어준 외주 가공비로 불과 2년 만에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려버립니다. 삼목에스폼이 해도 될 사업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15년간 대주주 일가가 큰 부를 가져가게 됩니다. 페이지 우측은 합병 후 또 주주에게 피해를 준 내용입니다. 2021년 7월에 합병대금 750억을 에스폼에 줍니다. 15년간 4,399억을 에스폼에 몰아주고도 합병이 다 끝난 1년 만에 넘겨받은 100% 자회사 에스폼 차이나가 2023년 1분기에 당기 순손실 50억을 반영해서 삼목에스폼의 순이익을 까먹습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주주에게 또 피해를 준 것입니다. 이미 부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합병을 그냥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2017년 삼목에스폼과 에스폼의 직원을 합친 숫자가 480명이었는데요. 2021년에 합병을 하고 직원들을 승계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보다는 50명, 그리고 2017년에 비해서는 150명의 직원이 줄었습니다. 다시 말해 삼목에스폼 직원들이 에스폼에 가서 일을 하지 않았나, 이 부분이 무척 의심스럽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2021년 7월 합병 이후 2022년부터 놀라운 새로운 실적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말 확 좋아졌습니다. 합병 시너지 효과가 나옵니다. 순이익과 감가상각비를 합쳐 2022년도에 1200억, 2023년도에는 1700억이 유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은 2024년 1월 23일 기준 2300억대에 불과합니다. 2년 동안 번 돈이 3000억인데 시가총액이 2300억에 불과합니다. 주식시장 전체와 비교하는 투자지표로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기준 평균 퍼가 18.3배인 반면 삼목에스폼은 퍼가 2.4배에 불과하고 PBR이 0.4배 정도 나옵니다. 코스피 평균 PBR은 0.9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목에스폼의 유보 금액을 자본금으로 나눈 유보율은 7,200%에 달합니다. 국내 탑 클래스 수준인 것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알미늄 가설재 1,600억 원 시장에 진출해서 놀라운 수주잔고를 쌓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이미 10년 전에 철강 가설재 시장이 없어지고 강도는 더 좋고 가벼워서 인부들이 쉽게 작업할 수 있는 알미늄 가설재로 변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같은 산업의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은 삼목에스폼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9페이지입니다. 국내 알만한 상장 기업들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주식시장 투자지표에서 삼목에스폼이 가장 우월한 것 중 하나가 EV를 에비타로 나눈 수치입니다. EV는 시가총액 더하기 현금성 자산에서 차익 금액을 뺀 금액으로 생각해 두시고, 에비타는 편하게 생각하면 영업이익의 감가상각비를 더한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수치가 낮을수록 저평가되어 있는 것입니다. 2022년 말 기준입니다. 삼성전자가 4.6배, 에코프로비엠 21.8배, 현대건설이 8.2배, 동진세미캠 6.1배,
아세아제지가 2.2배, 한미글로벌이 8.2배입니다. 반면 삼목에스폼은 2022년 기준으로는 1.5배, 23년 기준으로는 0.7배로 정말 낮은 수치를 나타냅니다. 너무 저평가이지요. 영업이익이 높고 감가상각비가 과도해서입니다. 삼목에스폼 홈페이지 고객 지원 FAQ에 들어가 보시면 알미늄 거푸집의 재생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하고 회사가 자체적으로 7번째로 질문을 해놨습니다. 바로 밑에 답을 했습니다. 신규 자재 기준 120에서 150회가 재생 사용 가능하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멸되지 않는 임대 판넬 자산의 감가상각 기간을 21년 말에 갑작스럽게 3년으로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22년부터 합병 효과 그리고 수주 상황 이런 걸로 볼 때 이 규모가 급격히 늘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감가상각비는 비용인데도 불구하고 밖으로 유출되지 않는 비용이라 회사 내부에 회계상으로는 쌓아놓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당기순이익이 줄게 되겠지요. 얼마 전에 삼목에스폼 소액주주연대에서 2023년 12월 15일 충북 진천 광해원에 있는 에스폼 단지 스마트 공장 견학을 요청했습니다. 물론 삼목에스폼에서는 거절했습니다. 소액주주연대는 굴하지 않고 비오고 추운 날 공장 근처 높은 곳에 올라가 그 웅장한 모습을 바라보고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우리 소액주주들이 같이 만든 공장입니다. 정말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이런 거대한 자산이 성립되기까지 우리 소액주주들도 분명히 이익을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회사의 편법과 부정행위 그리고 불통, 소액주주 무시 등 대주주의 행동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어 소액주주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10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삼목에스폼의 실질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경쟁사로는 코스닥에 금강공업이 있습니다. 알미늄 폼 업계에서는 점유율 2위이지만 유동 부채가 많아 걱정입니다. 그리고 코넥스 시장에 A1 알폼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두 회사를 통해 자산 계산 방식을 찾았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재무상태표는 2022년도 재무상태표와 2023년도 3분기까지의 재무상태표입니다. 2023년 말이 되면 자본 총계가 더 늘어날 것입니다. 삼목에스폼 알미늄 폼 보유량이 세계 1위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산해 본 결과 총 임대 판넬 자산이 전체 13만 톤 중에 규격 제품 알미늄 폼으로 제품화해서 렌탈이 됐다가 들어오고 다시 렌탈되는 규모가 대략 8만 톤에 이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스크랩 시세는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런던 거래소 알미늄 가격을 반영해서 원달러 환율로 계산해 보니 톤당 320만 원 정도가 되고요. 5만 톤 잡으면 1,600억 정도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미늄 폼 제품은 제품이니까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이냐. 임대 판넬이 렌탈이 됐는데 분실했을 경우에 건설 회사들이 삼목에스폼에 갚아야 될 변상 가격을 조금 할인해서 추정을 해봤습니다. 톤당 1,3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 1조 4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합쳐서 1조 2천억 아마 어쩌면 이것보다 더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6군데 토지가 있는데요. 토지가 있는 가까운 부동산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가로 따져보니 2,600억 원 정도가 되고요. 건물은 강남역 4번 출구 근처 삼목 빌딩만 해도 시가는 200억이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냥 장부가로 446억 원 써두었습니다. 이렇게 합친 약 1.5조 원으로 계산된 실질 PBR은 0.18배로 아마 국내에서 5손가락에 드는 저평가 기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가격이 너무 낮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PBR이 낮은 기업에 개선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변화일 것입니다. 11페이지 제목은 짠물 배당의 이유는입니다. 국가별 평균 배당 성향에서도 한국이 거의 최저 수준입니다. 배당 성향은 중국만도 못한 나라이지요. 배당 성향은 배당 금액을 순이익으로 나눈 수치입니다. 2013년에서 2022년 평균 배당 성향이 코스피 기준 24.3%, 코스닥 기준 21.6%입니다. 정부에서는 평균 배당을 30%까지 올려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영국 56.4%, 프랑스 45.4%까지는 못 올리더라도 일본 31%까지는 올려야 합니다. 그래야 주식시장이 좋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삼목에스폼의 2013년에서 2022년 기준 평균 배당 성향이 3.5%입니다. 너무 심각한 수준입니다. 2022년도에 배당 성향이 2.2%,
상장 이후에 가장 큰 주당 배당금이 100원입니다. 소액주주를 거렁뱅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권유하고 소액주주연대가 요구하는 배당 성향이 30%라면 2023년 예상 순이익 1,000억에 300억 배당이 적당합니다. 그러려면 주당 2,000원 이상 배당해야 합니다. 그동안 짠물 배당으로 유보해둔 자금과 자산으로 주당 10,000원씩 배당해도 부족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배당을 작게 해왔을까? 대주주에게 몰아서 큰 배당을 할 수 있기 때문이고, 낮은 주식 가격을 유지해서 소액주주가 지쳐 매도하면 주식을 다 사려고도 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러지 말고 소액주주들 주식을 실질 기업 가치에 부합하는 재가격으로 가져가서 자진상폐하는 것은 어떨런지요. 12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주가치 제고 노력은 제로. 왜 그럴까요? 대주주가 더 지분을 늘리려는데 주가가 오르면 소액주주 주식을 헐값에 못 사니 그렇지 않을까요? 정말 큰 기업이 돼가고 있는 산모개스폼 결실의 열매를 대주주들만 따먹겠다는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기업을 알리는 홈페이지가 상장 기업 중 최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기업 IR 절대 안 하고 있습니다. 기업 탐방 불허합니다. 애널리스트도 사절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 컨퍼런스 콜도 불허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주를 무시하는 기업으로 보입니다. 전화번호를 써놨습니다. 공시 담당자와 공시 책임자 두 분 성함도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산모개스폼 소액주주연대가 회사가 안 좋아지길 바라느냐? 정말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산모개스폼 소액주주연대 집행부는 12년 이상 오래된 주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는 소액주주연대가 기대하는 산모개스폼의 청사진을 그린 내용입니다. 트리플트리 S폼이란 회사명은 소액주주연대가 산모개스폼이 글로벌 기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든 가칭입니다. 회사와는 무관합니다. 1985년 고 김용현 회장께서 무차익 경영과 기술 개발로 굳건한 토대를 마련하시고 갑작스럽게 타계하셨습니다. 산모개스폼으로 사명을 바꾸고 지금 기업을 중흥시킨 김준현 회장님의 경영 능력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소액주주를 멸시하고 일감 몰아주기로 대주주들만 그 결실을 가져가는지 무척 개탄스럽습니다. 최근 국내 건설 경기가 어렵습니다. 부동산 PF 문제도 걱정됩니다. 하지만 산모개스폼의 탄탄함과 사업 구조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독보적인 위대한 기업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국내에서는 3기 신도시 착공과 1기 신도시 재건축, 도심 내부 정비 사업이 기다리고 있고, 해외에서는 사우디 네옴시티 사업,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등에서의 괄목할 성장이 있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제발 주주 친화적이고 상생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시가총액이 실질 자산 가치인 1조 5천억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현재 시가총액 2,300억에 불과하니 상승 여력이 충분합니다. 다음 두 페이지는 곧 2023년 결산 주주총회 6주 전에 하게 될 주주 제한 내용입니다. 현금 배당 자기 주식 취득 및 소각, 그리고 유동성 개선 등을 향후 5개년 동안 실행하면 어느 정도 소액주주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별도 재무제표 기준 당기 순이익의 30% 이상을 현금 배당하고 중간 배당도 제한합니다. 현재 보유 중인 자기 주식 40만 5,634주는 즉시 소각하고 향후 5개년간 매년 100억 원 이상 자기 주식을 취득하면 주식 가격도 기업 가치에 부합되어 갈 것입니다. 그렇게 취득한 자기 주식은 취득한 당해 년도에 전량 소각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유동성과 관련하여 현재는 거래량이 무척 적습니다.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증가를 위한 정관 개정을 통해 무상증자 200%를 실시, 무상증자가 어렵다면 액면 분할을 통해 유동성을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상장 기업에 걸맞는 기업 IR 시작을 제안합니다. 내용은 화면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실적을 달성한 2023년 결산 주총에 많은 주주들의 참여를 용이하게 할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기 제안합니다. 기타 제안 사항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 또한 화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주주 제안 내용은 산모개스폼 재무 상황과 상장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볼 때 전혀 회사가 부담스러워할 사항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공익법인 산목에스폼 소액주주연대 그간의 활동을 적었습니다. 2023년 7월 12일 설립되어 2024년 현재까지 활동 중입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습니다. 6만여 명이 가입된 한국투자연합, 소액주주운동 플랫폼 액트의 컨두잇과 컨설팅 계약 등을 통해 산목에스폼 소액주주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스한 봄이 오기 전에 매서운 한파가 현재의 산목에스폼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됩니다. 봄이 올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산목에스폼 소액주주연대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주주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구독과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긴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댁내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